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다항식을 시작할 때 약속드린 어떻게 우리가 늘어져 있는 다항식이 인수가 정리되어져서 인수 분해화가 되어 있으면 그래프를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도 있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12가지 기본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책에다가 수록한 함수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초월함수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이 또한 초월함수인데요. 삼각함수죠. 여러분들 아주 싫어하시는 삼각함수도 제가 꼭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약속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워낙에 양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하는데, 아무튼 모두가 싫어하는 이 두 개의 함수 보이세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막 엄청 변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절대값 함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요즘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greatest integer function이라고 하고 뭐 step function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계단처럼 생겼죠. 요즘은 요 펑션이 좀 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 sin, 코사인을 쓰지 않고 이 자식을 이용을 하면 주기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떤 주기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수점 1.1을 1로, 0.7을 0으로, 2.3을 2로 이런 식으로 정수화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요즘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횟수에 의해서 어떤 값이 결정되는 연속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2, 0.3 같은 거는 0, 1.4, 1.8, 1.9 같은 거는 1 이런 식으로 정수로 바꿔주는 곳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요즘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12가지 중 이렇게 빼고 보니까요. 여기 4개가 남는데 얘가 실은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다항함수와 그리고 그 다항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앞에 있는 요 세 개가 1차, 2차, 3차고요. 이 녀석은 2차의 역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같은 그룹이죠. 얘의 역함수는 큐브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1, 2, 3차를 가지고 다항함수 전체에 대한 그래프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차수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인수를 다 분해했다고 가정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되는 다항 함수는요 1차 방정식 보입니까? 1차 함수. 자, 여기서 y는 x인데 y는 마이너스 x와 두 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x값이 인풋이라고 했습니다. x값이 1에서 2, 3, 4 이렇게 올라가면 y도 1, 2, 3, 4로 점점점 증가하죠. 반면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y 값도 계속 내려갑니다.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인데요. 이 녀석은 사실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x가 파지티브면 네게티브로 바꿔버리고요. 네게티브면 파지티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 2,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내려오고요. 반면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 1, 2, 3으로 바뀐다. 그래서 x값이 점점점점 커질수록 y는 점점점점 네게티브 값, 즉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x값이 네게티브로 점점점점 작아지면 오히려 y값은 점점점점 파지티브로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가 홀수 차수, 우리가 이제 기함수, 우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하는데요. 이 x의 지수가 홀수인 경우 1, 3, 5 이런 경우와 그리고 x의 지수가 짝수 2, 4, 6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드, 즉 홀수화되어 있는 형태는 다 기본적으로 지금 1차 방정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 패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고 반대로 x값이 작아지면 y값도 작아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오히려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지고 x값이 작아지면 y값은 커지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차일 때 5차일 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2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2차를 보시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제곱한다라는
거는 그걸 두 번 곱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4죠.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얘도 4입니다. 그러니까 2가 돼도 4 마이너스 2가 돼도 4가 돼서 x값이 파지티브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상관없이 항상 뭡니까? 양수값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것을 선대칭이라고 그러는데 y축을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앞서 얘기한 1차 방정식은 3차나 이런 것들은 다 선대칭입니다. 원점을 대칭으로 합니다. 자, 그거는 3차 할 때 다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x가 1이면 1,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1.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늘 y값, 즉 결과값이 이 x축보다 위에 있어서 항상 양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0이죠. x가 0이 되면 0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있죠. 얘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x제곱이라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이 녀석은 항상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니까 뭐라고요? 얘는 늘 언제나 음수, 즉 x보다 아래쪽에 있는 음수의 y값을 결과값으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x축으로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플립된 겁니다. 리플렉스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말이 빨리 안 떠오르는데 하여튼 x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지요. 자, 그 다음에 3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3차를 보시면요. 이렇게 1차와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네. 반대로 x값이 작아지면 y값도 작아지네. 음수 쪽으로.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반대가 돼요. x가 양수값으로 되면 마이너스 1 때문에 음수 쪽으로 내려가고요. x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지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는 양수로 바꿔버리니까 양수값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이 굽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0과 1 사이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1을 지나버리면 즉 1보다 커버리면 얘는 3승을 해버리니까 2만 돼도 8이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커버리죠. 마이너스 2가 돼도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1과 0 사이에 있는 값에서는 증가하는 폭이 1보다 큰 쪽하고는 틀립니다. 자, 2분의 1을 갖다가 3승 해보십시오. 8분의 1이지요. 그렇습니까? 2분의 1을 3승하면 8분의 1. 그러니까 오히려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아니라 뭡니까? 더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8분의 1이 2분의 1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1과 0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누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보이세요? 이렇게 누운 게? 2분의 1만 넣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을 넣으면 원래 이게 y는 x라는 게 되면요. 2분의 1일 때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2분의 1을 3승하면 8분의 1이 돼가지고 y는 x라는 라인보다도 지금 보십시오. 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더 밑에 있죠. 그래서 x값이 1과 0 사이에서는 y는 x라는 녀석이 y는 x라는 3승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늘 무엇을 곱하면 값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은 그걸 곱하면 곱할수록 더 값이 작아집니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요. 2분의 1의 4승은 16분의 1이어서 당연히 얘가 더 크지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1차는 그냥 곧게 x축을 쑥 하고 지나간다. 여기가 y는 x라고 했을 때 0,0이죠. 그죠? 솔루션이죠. x값을 만나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y절편도 될 수 있습니다. 2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x제곱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값에서 축을 스치듯 지나간다. 그죠? touch and turn 이렇게 미국에서는 가르치는데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돌아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3차일 때는 x 3승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1차와 기본 형태는 똑같지만 여기를 스치듯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보시면 1차와 3차의 가장 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3개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y는 x의 4승, x의 6승 이런 것들은요, 기본 형태는 똑같고요. 이게 좀 더 빨리빨리 증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를 넣었다고 치면 앞에는 여기는 4예요. 그죠? 2의 제곱이니까 4 아닙니까? 근데 얘는 뭡니까? 2를 4승하니까 16 됐죠? 근데 얘는 뭡니까? 2의 6승이니까 얼마입니까? 32에다가 64가 되니까 훨씬 빨리 이렇게 슉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는 뭡니까? 이거라는 거는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은 y는 3승이지만 얘를 갖다가 y는 x의 5승이라고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커지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똑같고 더 빠르게 rapidly 증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x의 3승, x의 5승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형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그래프 형태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차가 있는데요. 제가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뭡니까? 예,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여서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요 둘 종류밖에 없죠. 근데 2차는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프가 이동되는 거에 따라서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축을 이렇게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3차 같은 경우는요. 기본 형태는 요겁니다. 기본 형태는 요건데 얘는 요럴 수 있습니다. 근이 3개가 될 수가 있어요. 맥시멈. 즉 요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뭐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a가 양수인 경우예요. 그러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x 3승 뭐 bx 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네거티브인 경우죠. 음수인 경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근을 하나만 가질 수 있거나 혹은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차 그래프인데 x축을 하나, 두 개서만 만났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x축을 하나 만나서 솔루션, 근이 하나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를 가질 수가 있어요. 3차나 5차나 7차 이런 홀수 차수는 무조건 근을 하나 이상은 같습니다. 2차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차 이렇게 붕 떠 있죠. 그 말은 x축을 만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 말은 근을 하나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차도 마찬가지죠. 4차는 어떻게 됩니까? 더 훨씬 더 홀쭉하게 날씬하게 올라가는 거 외에는 2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있는 경우가 요게 하나 있는 경우죠. 두 개 있는 경우는 뭘까요?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배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요. 4개니까 기본 형태는 요렇게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3개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이번엔 제일 이제 많은 경우인데요. 엉덩이 모양처럼 돼서 하나, 둘, 셋, 4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 패턴 아시겠어요? 5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하나, 2개 있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둘, 그죠? 3개 있는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4개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서 하나, 둘, 셋, 4개만 있을 수 있고요. 5개는요. 제일 많은 경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x축을 만나는 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이 다항식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항식은 다항함수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뼈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항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항식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이 다항함수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어이구,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얘를요,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얘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2. 좀 많네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어떤 것이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근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런 기준도 없이 숫자를 막 들이대 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기초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넣어야 되겠죠. 1을 후다닥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딱 봐도 얘는 뭡니까?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의 4승은 1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양수로 바뀌고요. 9고요. 4고요. 12가 딱 돼서 얘가 마이너스 16이고 여기 16이네. 아이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을 뽑아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전체를 0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이거의 솔루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 좀 빨리 할게요.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7 곱하면 7 더하면 16 곱하면 마이너스 16 더하면 마이너스 12 오 12 0 예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 녀석을 이제는 또 약수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서 있던 것처럼 자 1, 2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어봤더니 이거 1은 내려오고 2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0이고 6이고 어허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4차에서 2개 끝나왔으니까 얘는 2차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하나의 인수고 x 마이너스 2도 하나 인수고 얘는 x제곱 x 상수항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돼가지고 이 녀석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얘도 또 할 수 있네요. 예, 3이 마이너스 xx 예, 멋집니다. 그랬더니 요 두 개는 같네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영상 첫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를요. 자, 얘는 4차입니다. 4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많게는 이렇게 4개까지 가질 수 있다. 솔루션을. 이 X축입니다. 이거는 X축을 지금 그린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X값이 하나, 둘, 3개네요. 여기는 중군을 갖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모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얘 이렇게 터치 턴 스치듯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그어볼게요. 자, 내려오죠.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끝났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인수정리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그것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x제곱을 x로 놔가지고 p라고 놓을까요? 똑같이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p라고 놓으면 p의 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16 돼가지고 설라문에 그죠? 얘는 뭡니까? p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인가요? 그런데 p는 원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이고, 그럼 얘는 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를 전체 제곱한 거하고 같네요. 그래서 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요 4차인 거 알았죠. 그리고 이 최고차항이 계속 양수니까 이놈은 엉덩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있고요. 2라는 녀석이 딱 요 두 놈만 지나갑니다. 딱 두 놈만 지나갑니다. 그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거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얘가 왜 여기서요 이렇게 내려갈 수 없냐면요, 내려갔다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솔루션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딱 두 개의 x값만 갖습니다. 즉 딱 두 개의 x값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걔가 마이너스 2하고 2인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또 다른 솔루션, 또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프를 또 하나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야, 이거는 무려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고요. 또 이것도 마이너스까지 붙었네요. 야, 이거 참 황당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인수분해 등을 사용하면 여러분 이렇게 인수로 정리될 수 있는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무려 차수가 5차입니다. 5차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x가 커지면 오히려 내려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x값이요 아주 커져버리면 x의 5승은 x의 4승보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전체 그림에는 이 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머지 x가 아주 커져버리면 얘네들은 이거에 비하면 값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x가 굉장히 커진다고 했을 때는 이 녀석만 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봤을 때 뭡니까? 아, x가 커지면 이 전체가 파지티브인데 여기 있는 놈 때문에 네게티브 마이너스가 돼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요 2일 때랑 3일 때가 있는데요. 자, 내려와야 되겠지요. 내려옵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2를 지나 그냥 갈까요? 그렇습니다. 2를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2는 1차니까 여기도 1차죠. 그런데 3차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자, 데스모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desmos.com 여기 들어가셔서 요 식을 집어넣으면요 정확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요 어떤 6차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면 5차의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이 파지티브인지 네게티브인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파지티브라고 하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도 되죠? 그리고 음수라고 네게티브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네게티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네게티브죠. 이런 값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그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요를 대충 빨리빨리 인수분해되어 있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킬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항식 부분에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결국 다항식이 다항함수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응용하게 되고 궁극에는 이 다항함수를 뛰어넘어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 기술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선형성이 연결되어 있는 수학들은요. 다항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항함수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없고 다항함수가 문제 있는 학생이 어떻게 미적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열심을 내야 하시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신다면 반드시 수학을 극복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수학이 무서우세요? 우주비행사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비행사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주로 나가야 할 때 너무 무서웠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어두울 것이고 추울 것이고 중력도 없고 공기도 없고 뭐 가본 적도 없고 자기는 처음 가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서움을 막 이렇게 이제 fingers cross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손가락 꽈가면서 아이고 제발 별일 없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알아간 거죠. 나사가 교육시켰고요. 자기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보다도 먼저 우주를 가본 달나라에 착륙했던 다른 분들하고도 또 면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우주 로켓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우주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졌다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수학에 대한 공포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요. 급기야 완전히 없어지고 수학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